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번 5주차는 기업의 성장과 국제화에 대하여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당부사항 2가지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경영, 경제 상식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재택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요일별로 짜여진 원래 시간표대로 그 시간에 수업을 듣거나 강의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시간 활용을 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매주 리포트가 나갑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리포트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왕에 리포트를 작성한다면 그 길이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좀 일찍 제출하는 것도 자기 관리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말들을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경영, 경제와 관련되어 흔히 쓰는 상식적인 말들을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나빴을 때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잘 모를 겁니다. 19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거의 4년 가깝게 국제통화기금인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관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IMF는 세계의 여러 국가가 돈을 내고 만든 국제통화기금으로 국가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이 필요하면 빌려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공짜로 줄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10여 년 이상을 매년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2% 내외의 성장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죠. 그때는 상품을 찍어내면 팔리고 대학을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되고 호황을 누리던 때입니다. 이때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늘리고 계속 기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 돈벌이가 안 되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를 못하니 결국 빌려준 은행들이 부도를 내고 기업도 부도가 나고 하면서 한마디로 나라의 곳간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손을 벌렸고 급기야 1997년 12월 IMF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가 부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IMF가 제시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따라야 했고 2001년 8월 종식될 때까지 IMF 관리체제에서 국가 경제와 기업 재정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대기업들도 절반 정도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경제성장도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는 돈줄이 막혀서 경제가 엉망이 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코로나 사태는 돈은 있는데, 국가에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사고 하니까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어려워져서 경제가 나빠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전염병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기를 꺼려 하다 보니 식당도 잘 안 되고 헬스클럽이나 심지어 대중목욕탕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을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반면에 집에서 앉아 받을 수 있는 택배가 성업을 이루고 있고, 아이들이 밖을 못 나가니 장난감도 잘 팔리고,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도 5배, 6배 늘어나는 등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해외로 수출이 줄어들고 국내 소비도 줄어들다 보니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드니 생산도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줄일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돈벌이가 안 되니 기업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2020년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나라들은 실물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등 발빠르게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금융위기, 즉 IMF 때 겪었던 경제적 추락보다는 덜하겠지만, 코로나가 당장은 완벽한 면역을 갖기도 어려워서 빠른 경제의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을 막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고, 기업에는 운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해줘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하는 정책을 편다면 언젠가 경제가 회복될 때 거침없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 상식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하고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엉망이야.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말들을 아마도 자주 들었을 법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경영 환경 중에 경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며 그
그 중에서도 경기가 어떤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란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만들어 많이 사서 쓰고 많이 취업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낼 때 경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GDP, 즉 국내 총생산이며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GDP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국내 기업, 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 매출액 총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보다 GDP가 높아졌으면 경제성장률은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또 금리가 올라서 죽을 지경이야 라는 말도 종종 씁니다. 이 말의 의미도 한번 알아보죠. 한국은행에서 금리의 기준을 정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0.75%로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가 0%대로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 체계 일환으로 파격적으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의미죠. 금리를 낮추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집 산다고 대출한 가정도 이자가 줄어들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자가 줄어든 만큼 또 어디다 쓰겠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보험사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권은 경영관리를 어느 때보다 잘 해야 되겠죠. 또 요즘 달러 환율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도 들어봤을 법합니다. 환율은 국가 간의 돈의 가치 비교를 말합니다.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인 거죠. 최근은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1100원대였는데 많이 올랐죠.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된 것이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반영합니다. 선진국에서 미국 경기가 제일 좋고 달러는 세계 공통화폐이어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고 금리를 낮춰서 달러화 가치를 낮추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원화 가치의 평가절하란 말은 환율이 상승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죠. 즉 달러 교환 비율, 다시 말해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환율이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이 1달러에서 약 0.83달러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평가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제발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출은 커집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사먹는 게 비싸지면 나가는 돈이 커진다는 의미죠. 나가는 돈이 커지면 실제 손에 쥐는 게 작아져서 실질소득은 감소합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구매력도 감소해서 결국은 소비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이익이 감소해서 전반적인 경기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를 쓰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쓰거나 흔히 듣는 말을 추려서 상식선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영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단원에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